영국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지 상속세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개혁에 나서면서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농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줬는데요. 하지만 2026년 4월부터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농장은 소유주가 사망하고 다음 세대로 물려질 때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농업과 관련한 세금 면제 혜택이 이용돼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실제 농업 종사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영국의 농지 상속세 정책입니다. 자, 노동당 정부가 1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죠. 지금 그러면서 증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노동당 정부 지지율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콜베르라는 사람 이름을 갖다가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이었던 분인데 이분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이분이 세금에 대한 굉장한 어떤 금원,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금원을 남겼어요. 그걸 그대로 읽으면 세금의 기술은 가능한 한 많은 깃털을 얻으면서 가능한 한 적은 시끄러움으로 거위를 조금씩 잡아당기는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거위에 다 털을 많이 뽑으면 거위는 더 시끄럽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사실 왜 이렇게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세금을 갖다가 거두려고 하느냐, 증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영국 정부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00%를 넘습니다. 이게 주요국 대비로 하면 한 3, 4, 2,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매년 재정 적자 비율도 GDP 한 4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데 이걸 3%로 권장을 하는데 벌써 4에서 5%니까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농민들한테 걷는 거는 이게 그냥 일반 농민들한테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유한 그 어떤 자산가인 농민들한테 상속세를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100만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를 갖다가 원화로 계산하면 한 17억 원 정도 돼요. 그 17억 원까지는 면세고 17억 원부터 가령 뭐 이제 더 많다. 한 20억 원 정도 된다. 그럼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20%가 6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국의 그 농민들이 엄청난 사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뭐 이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갖다가 시행하려다가 완전히 철폐를 시켰죠.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해도 소득세를 갖다가 그 양도세를 갖다가 부과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것도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세라는 거는 자신들이 인기를 얻는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감세해준다 그러면 그 싫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다가 진짜로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 적자가 계속 나고 그러면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증세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번 그 영국의 사태를 보면서 좀 새겨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당 정부가 이미 지난 10월 말에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제 증세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70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당이 되는데, 근데 보통 재정 적자가 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순서가. 근데 국채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국채 발행을 갖다가 뭐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국채를 갖다가 어떤 특정 정부가 너무 많이 발행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빚을 너무 많이 내네. 저 나라 빚을 너무 많이 내네. 근데 저거 사도 돼? 그런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가령 내가 5% 정도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자율이 올라서 10%가 됐어. 그럼 2배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순간. 다행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준기축 통화국이니까요.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부채의 발행의 어떤 그 한도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낸다. 그다음에 국채 발행을 막 한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겠죠. 영국 준기축 통화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죠.
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낸다 미국이. 네. 그래서 뭐 국채 수요가 일부에서는 줄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경제 이벤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주목해서 지금 선정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네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트럼프의 말과 행동.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자체가 바뀐다는 건 결국은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뀐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계화는 더 빠른 속도로 퇴보할 거는 분명해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한데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는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과연 보편 관세를 시행할 거냐. 네.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여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발언은 뭐냐면은 손정희 회장을 만나고 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할 거다. 근데 이게 미국인들의 반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일반 대중은. 그 CNBC에서 한 1,000명 정도 그 미국 국민,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2%는 관세 부과에 반대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중에 7% 국민은 내년에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어떤 한 면에서는 좀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좀 신념이 강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미국의 대다수는 관세 부과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편을 들어서 관세 부과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품목에 한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대중 정치라는 걸 갖다가 새롭게 한번 입증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미국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진짜 보편 관세를 밀어붙인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관세에 갖고 있는 생각은 진심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뭐 트럼프가 그동안 행보를 보게 되면 말만 협상용으로 처음에 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실제 행동은 결과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산타 랠리는 있을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잡았는데요. 네. 사실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날 그 미국의 뉴욕 시장,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어제도 약보 압세를 기록했고요. 네. 근데 뭐 미국의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가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주장입니다. 네네. 그 근거를 갖다가 몇 가지를 갖다가 대는데 사실은 뭐 이 미국의 대선이 있던 그 해, 그걸 과거 10번을 추려봤더니 9번은 올라가더라. 네. 산타 랠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경제 뉴스가 없을 때 올해 이제 연준의 어떤 이벤트들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주요한 경제 뉴스가 없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타 랠리가 있을 거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죠. 아, 우리나라는 정말 불안한데요, 올해는. 그렇죠. 네. 올해는 뭐 미국 주시장이 올라도 내리고 또 내려도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극히 적어진 상황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의 어떤 정국의 불안정이라든지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니까 네. 사실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일종의 어떤 산타 랠리라든지 신년의 어떤 랠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예. 알겠습니다.